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2020년 이제 1학기 전공 구기운동이라는 수업을 선생님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방학 잘 보냈나요? 네. 자, 우리가 이제 1학기에 바로 개강과 동시에 실기 과목을 체육관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그러한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본의 아니게 1차시, 2차시까지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또 그 다음 3차시부터는 예정대로 체육관에서 실기 과목을 좀 하려고 해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1차시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수업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한 선배들이나 아니면 뭐 동아리 또 선배들한테 이제 아마 들었을 텐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그 3학년 때 하는 구기 운동은 전공 과목 심화 과목이고 뭐 1학기, 2학기 때 아마 여러분들이 체육 실기 과목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씩 경영해 봤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그러한 체육 활동들을 해 봤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이번 구기 운동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또 이번 학기에 저하고 수업을 하는데 매년 여러분 선배들하고 동일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해 왔었고 그리고 그 방식대로 수업을 한 결과 다양한 여러 가지 체육 과목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종목을 중점적으로 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중간고사 전까지는 탁구라고 하는 수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까지는 배구 두 가지 종목을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선생님이 이제 두 종목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크게 수업 형태의 진행 방법에 따라서 확연히 다른 종목이에요. 하나는 혼자서 하는 또는 다시 파트너랑 같이 하는 단식 복식이라고 하는 네트형 게임의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탁구고 뭐 유사한 종목들이 테니스도 있고 뭐 배드민턴도 있겠죠. 자, 그리고 대표적인 그룹 모듬 형태의 수업 중에 하나가 배구. 배구와 비슷한 종목들이 뭐 모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축구도 있겠죠. 농구도 있고 배구 그런 집단 형태의 어떤 스포츠 형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들을 좀 더 배워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은 크게 수업 방식이 좀 달리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탁구라고 하는 수업은 여러분한테 직접 교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응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구는 협동학습 모형이라고 하는 모형을 통해서 수업을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교수 모형 또는 협동학습 모형 두 가지 수업 모형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두 수업 모형을 비교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후년 이제 임용고사 보거나 현장에 가게 되면 아이들하고 바로 체육 수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교수 모형을 하는 경우 그리고 협동학습 모형을 하는 경우 두 가지 중에 나 배웠을 텐데 나는 협동학습 모형이 아이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또는 직접 교수 모형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직접 교수 모형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죠? 수업 진행의 주체, 수업 방식, 수업의 어떤 평가, 진행 과정 이것이 뭐예요? 교사 중심의 수업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배우는 학생 중심의 수업 형태는 주로 협동학습 모형이라고 좀 알고 있죠. 자, 그럼 직접 교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배워왔던 체육 수업의 전형적인 방법이 직접 교수 모형이죠. 다시 얘기해서 자, 1시간, 아니 40분 정도 체육 수업 중에서 선생님이 오늘은 농구라고 하는 수업, 오늘은 배구라고 하는 매트 운동이라고 하는 수업 할 때 수업의 뭐예요? 수준, 수업 목표, 과제 제시 이런 것들이 다 수선생님이 생각한 의도대로 수업 진행을 해요. 예를 들면 배구 같은 경우에 배구 오늘 토스를 한다 라고 하면은
언더토스, 오버토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언더토스, 오버토스를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줘요. 누구한테? 아이들, 학생들 앞에서. 그래서 언더헤드 토스는 이런 형태야. 또는 오버헤드 토스는 이런 형태야.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요. 다시 해서 선생님의 폼이나 동작이 다시 하면 교과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은 어떻게 벌리고 시선은 어떤 시선으로 공 타점은 어떻게 해서 스냅을 이용해서 올린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보여준 그러한 동작을 지금부터 해서 양팔 간격 좌우로 나눠내서 각자 공 하나씩 가지고 반복적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10개 해본다. 그래서 시작해서 공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요. 자, 그러다 한 개 하다가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 곧잘해서 3개, 4개까지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개도 못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 잘못된 동작들을 선생님이 가서 피드백을 주고 동작을 고쳐줘요. 자, 그래서 선생님 중심의 티칭 방법 그리고 오늘 끝날 때까지 목표를 제시하죠. 5개 이상 떨어뜨리지 않고 수행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수업 목표에 달성했다라고 하는 목표 의식을 제시하죠. 근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요. 자, 이러한 수업 방식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직접 교수 모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업 모형은 학생들의 레벨, 수준 무시하고 선생님의 기준에 의해서 개수를 정하고 평가를 하죠. 자, 이 중에 잘하는 친구는 그 평가 기준이 굉장히 쉬울 것이고 이거를 못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목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약간의 선생님 위주의 수업 방식이 직접 교수 모형이고 협동학습 모형은 뭐죠? 수업 주체, 수업 방식, 수업 목표의 어떤 전개 과정이 학생 중심이다. 아이들 중심이다는 얘기죠. 자, 지금부터 해서 공을 줄 테니 여러분들이 이제 대구 토스를 한번 모든 별로 연습해라 라고 과제를 주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반 아이들이 30명이다. 그러면 한 팀이 6명씩 대구 한 조를 짜서 6, 4, 6, 5, 5개 조로 나누죠. 그래서 1조부터 해서 6명 중에서 제일 잘하는 학생이 주장이 하나 뽑고 자, 그 학생이 그 모둠의 그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수업 진행 과정에 선생님이 절대로 개입하지 않고 학생 위주로 자, 지금부터 해서 우리 5개 또 10개 떨어뜨리지 않는 방식을 우리가 적용해서 한번 수행해보자 라고 해서 모든 별로 자체적으로 서로 토의하고 또 연습하고 피드백 받고 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협동학습 모형은 아이들의 수준, 모든 별로 차이가 있는 그러한 수준을 누구가요? 선생님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 모둠에 있는 조장이 컨트롤해서 조정해서 수준을 이제 맞춰서 연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의 능동적인 참여 그리고 흥미, 재미,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그 집단 안에서 그룹 안에서 찾는 그런 자율적인 형태의 수업 방식을 우리가 직접 교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교수 모형과 변형된 이러한 협동학습 모형을 한번 2개 다 한번 경험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보면 되죠. 자, 그래서 재미 위주, 흥미 위주,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그러한 형태는 협동학습 모형이 되겠죠. 그리고 목표 달성, 짧은 시간 안에 수행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수행 능력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무래도 직접 교수 모형이 좀 효과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탁구하고 배구를 우리가 선정을 했어요. 자, 탁구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탁구는 주로 대표적인 네트형 게임인데 대략적으로 탁구 선수들 보면 체격이 막 크고 근육이 발달하고 체구가 아주 큰 그런 선수들보다는 좀 아담하고 민첩성이고 빠르고 순발력이 있는 그런 선수들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탁구를 많이 쳐요.
자, 다시 얘기해서 탁구는 큰 힘을 요구되는 그러한 활동이 아니라 민첩하고 순발력 있는 그러한 동작들이 요구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운동 종류의 특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탁구가 운동에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나하고 이제 뭐 1시간, 2시간 탁구 쳐다보면 30분 지나면 땀도 많이 날 것이고 그리고 힘도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탁구도 마찬가지로 많은 지구력, 심폐지구력, 민첩성, 순발력을 요구하는 지구성 운동이다라는 거죠. 자, 배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키가 큰 선수들이 유리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똑같은 네트형 게임인데 6명이서 하는 그러한 6인제 배구가 있고 9명이서 하는 9인제 배구가 있어요. 전문적인 선수들이 하는 6인제 배구 같은 경우에는 한 코트 안에 6명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상대방하고 우리 팀하고 합치면 12명이 되겠죠. 9인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아이들, 그 다음에 그 동호인들, 일반 아마추어들, 주부들이 주로 하는 그러한 활동들, 이런 경기들이 주로 9인제 배구를 많이 하죠. 자, 탁구 마찬가지로 배구도 마찬가지지만 서브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공을 처음 죽어있는 공을 타격해서 공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공격하는 그러한 타법이 우리가 서브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리시브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공을 받는 사람. 서브를 넣었을 때 이걸 잘 받아서 넘기는 동작이 우리가 리시브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탁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오는 공을 치는 것을 우리가 포핸드 탁법이라고 하고 자기 몸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오는 공을 우리가 백핸드 탁법이 있어요. 그래서 포핸드에는 길게 치는 드라이브가 있고 쇼트라고 짧게 치는 방법이 있고 백핸드도 길게 치는 방법, 짧게 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배구도 마찬가지로 탁구와 유사하게 탁구는 어떤 라켓을 가지고 하는 라켓 스포츠지만 배구는 뭐예요? 주로 맨손으로 하는 운동이죠. 배구도 서브라고 하는 거, 언더핸드 서브가 있고 오버핸드 서브가 있고 리시브 동작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편에 때 잘 전달해주는 연결 동작을 해주는 토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이 적당하게 올라왔을 때 강하게 타격해서 득점을 올리는 스파이크가 있어요. 자, 토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언더핸드 토스와 오버핸드 토스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배구를 참 오랫동안 했다, 잘한다라고 하는 거의 기준은 우리가 토스 하나만 보면 알고 있죠. 자, 언더핸드 토스보다는 오버핸드 토스를 한번 딱 시켰을 때 토스 스냅 넣는 요령, 그 다음에 공이 회전되지 않고 공이 잘 올라가는 이런 동작만 봤을 때 이 사람이 배구 토스 또는 배구를 많이 했구나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토스 동작도 한번 여러분들이 볼거다라는 얘기죠. 자, 특히 배구 중간고사 이후에 하는 배구는 주로 우리가 협동학습 모형이면서 매 시간마다 게임 위주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평가도 마찬가지로 게임에서 승률이 높은 팀 원한테 점수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게임 위주의 수업도 해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동작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성적 평가 방법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번 수업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모두 뭐예요? 과제물 특히 내지는 않겠지만 기말고사, 중간고사 모두 이론 수업이 아닌 실기 평가를 할 거다라는 얘기죠. 자, 중간고사는 탁구 선생님하고 같이 랠리 하는 동작, 그 다음에 랠리가 몇 번 오고 가는지에 대한 오른쪽 왼쪽의 어떤 반복적인 동작을 평가해서 30점을 줄 것이고 기말고사도 배구 마찬가지로 언더핸드, 오버핸드 토스 10개씩 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만점이 그렇지 않으면 깎이겠죠. 그래서 기말고사도 30%. 그 다음에 출석 점수가 20%, 출결로 선생님이 점수를 활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20%는 팀별 점수라고 해서 이거는 배구에 해당이 되는 점수예요. 자, 매 시간마다 시합을 했을 경우에 선생님이 균등하게, 공평하게 조를 짜줘요. 1조, 2조, 3조, 4조, 또 5조까지 편성이 되면 조가 형성이 되면 그 조가 기말고사까지 그냥 계속 그 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수 변동 없이 파트너 바꾸지 않고. 자, 그래서 그 팀별로 어떤 팀이 구성이 되든 간에 계속
1조하고 2조하고 시합하고 또 3조, 4조하고 시합하고 팀별로 모든 풀리그로 한 번씩 다 게임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번을 싸웠는데 4번 다 이겼다. 그러면은 요 팀이 팀원 모두가 A가 될 것이고, 3승 1패를 했네? 그러면은 B가 될 것이고, 2승 2패 C가 될 거고, 1승 3패 또는 전패했어요. 그럼 뭐예요? D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팀별 점수는 20점이긴 하지만 팀원한테 골고루 점수를 줄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매 시간마다 게임하면서 여러분들이 팀별로의 어떠한 그 팀워크, 어떠한 그 팀플레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면은 될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전까지 어떤 수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되면, 첫째, 오늘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2가지 운동 종목 수업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자, 두 번째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겠지만 탁구의 기본적인 동작이 있어요. 자세를 낮추고 라켓을 어떻게 잡고 그리고 공을 어떻게 파지할 것이냐. 탁구채를 잡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펜홀더식 라켓을 잡는 방법이 있고, 두 번은 쉐이크 핸드. 펜홀더 라켓은 공격형 라켓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손 엄지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펜을 잡는 형태의 그런 형태로 라켓을 잡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쉐이크 핸드는 양면 라켓이라고 하는데 앞쪽 뒤쪽에 다 고무가 있어서 우리가 악수하듯이 손바닥 면에 그 라켓의 그 손잡이 부분을 잡는. 자, 그래서 이 2가지 방법, 쉐이크 핸드는 수비용이라고도 하는데 이 2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본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공은 가장 우리가 모든 스포츠 중에서 탁구공이 제일 가볍고 뭐예요? 그리고 빠를 거예요. 그래서 공을 컨트롤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배울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탁구의 기본적인 동작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오는 공을 치는 방법을 포핸드 탑법이라고 하는데, 이 포핸드 탑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세게 치는, 멀리 치는 탑법을 우리가 드라이브라고 하고, 롱 탑법이라고 하고, 네트 앞에 짧게 주는 방법을 커트, 쇼트라고 해요. 자, 그리고 반대 자기 몸을 밀고 왼쪽으로 왔을 때 길게 치는 탑법을 백핸드 드라이브라고 하고, 또 백핸드도 마찬가지로 쇼트나 커트를 하겠죠. 이 동작을 한번 배워볼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탁구의 기본적인 용어 중에 하나, 랠리라는 게 있어요. 랠리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상대방하고 공이 왔다 갔다 끊어지지 않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속된 어떤 공의 흐름을 우리가 랠리라고 해요. 그래서 중간고사의 평가 기준 중에 하나는 선생님하고 같이 마주보고 10개 이상의 랠리가 이루어져야 이건 성공 횟수로 체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탁구에서 중요한 그러한 용어 중에 하나 랠리. 랠리는 좀 잘 기억했다가 랠리가 잘 되게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핸드, 백핸드, 쇼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주기도 하고 왼쪽으로 주기도 하고 다양하게 짧게 주고 길게도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변형된 형태로 이렇게 공을 줬을 때 잘 받아 넘길 수 있는 동작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공뿐만 아니라 여기 폼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잘 이루어지면 또 마찬가지로 좋은 점수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탁구의 기본적인 동작들을 보여주고 반복하고 이런 동작들을 우리가 배울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러한 포핸드, 백핸드라고 하는 동작들이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단식, 복식이라고 하는 게임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테이블당 이제 레슨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같이 파트너랑 연습하고 게임도 하고 복식도 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게임 위주도 한번 게임도 해보고 단식도 해보고 복식도 해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할 거다라는 얘기죠. 자, 단식이라고 하는 거는 탁구에서 상대방하고 나하고 둘이서 1대1로 치는 방법을 단식이라고 하고, 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편이 2명, 상대편도 2명이에요. 자, 단식은 오고 가고 공을 한 번씩 치면 되는데, 복식은 단식하고 다르게 뭐가 있어요?
공이 왔을 때 내가 한 번 치고 나서 다음 공이 왔을 때는 우리 파트너가 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내가 쳐야 돼요. 지그재그로.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치고 나서 공이 온 걸 내가 연속으로 치면은 이거는 실점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식과 복식의 가장 큰 차이는 복식은 번갈아 가면서 오는 공을 한 번씩 이렇게 쳐야 된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랠리까지 해서 실전 경기를 한번 해볼 것이고, 그리고 중간고사 때 이런 평가를 한 후에 여러분들이 다음 기말고사까지는 이제 배구라고 하는 것을 배울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실시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배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